이번 시간에는 FTA 원산지 증명서와 인증 수취자 제도 그리고 세관의 원산지 사후 검증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산지 증명서입니다. 원산지 증명서란 물품을 생산한 국가 또는 물품의 국적을 의미하고 이러한 원산지의 내용을 서면으로 증명한 서식이 바로 원산지 증명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원산지 증명서는 협정에 따라 불리우는 명칭과 형식이 조금씩 다른데요. 첫 번째, 원산지 증명서라는 것은 Certificate of Origin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것을 우리가 약칭으로 CO라고 표기를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우리가 수출하는 국가와의 FTA 협정에서 어떤 기관에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해야 되는지, 원산지 증명서의 형식은 어떻게 되는지를 사전에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을 때는 수입자에게 물어봐서 귀사가 원하는 원산지 증명서의 형식이 어떤 건지 샘플 하나 보내달라 해서 참고하시는 것도 하나의 실무적인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원산지 신고서를 따르는 협정입니다. 원산지 증명서나 원산지 신고서는 모두 효과는 같습니다. 다만 협정에 따라서 요구하는 양식이나 형태가 좀 다르다라는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 아세안과 같은 영내에서 중개무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연결 원산지 증명서, 즉 back-to-back CO 등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는 우리가 거래하고 있는 국가와의 FTA 협정에 따라서 그에 맞는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 시간에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그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는 일련의 절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생산자 또는 물품 공급자는 물품의 생산 또는 구입을 통해서 물품을 확보하게 되고 원부자재를 공급하는 공급업체에서는 그들이 공급하는 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자신들이 공급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 정보가 담긴 원산지 확인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출자는 이러한 수출 물품에 대해서 앞서 살펴본 수출 통관의 절차를 이행하게 되는데요. 수출 화주가 직접 또는 관세사를 통해서 세관에 수출 신고를 하게 되고 세관으로부터 수출 신고 수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수출자는 선적 전 또는 선적 후에 1년 이내에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수출 신고 수리가 되면 수출 신고 필증이 나오기 때문에 그 필증을 근거로 해서 BL,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수출 신고 필증 이 네 가지가 있으면 바로 수출자는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 신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산지 증명서의 발급 절차는 협정별로 기간 발급이냐 자율 발급이냐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다음 장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이러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할 때 한EU FTA나 한영 FTA에서는 6,000유로 초과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세관으로부터 원산지 인증 수취자만이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장에서 우리는 원산지 인증 수취자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산지 인증 수취자란 관세당국이 원산지 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줍니다. 대표적으로 한EU, 한영 FTA가 이것에 해당이 됩니다. 또한 한아세안, 한인도와 같은 FTA에서는 기간 발급 신청을 할 경우 원산지 판정과 관련된 첨부 서류의 제출 간소 혜택을 부여하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국가에 수출을 하고자 하는 수출상이라면 사전에 세관으로부터 인증 수출자의 지위를 획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나라와 달리 인증 수출자 제도에 대해서 협정별과 품목별로 이원화된 구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가장 큰 차이는 혜택 범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업체별 인증 숫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기존에 발효된
모든 FTA 협정, 그리고 인증수자가 수출하는 모든 품목에 대해서 원산지 판정을 할 수 있고 또 자율 발급을 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품목별 인증수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 품목별 인증수자를 수출하는 시점에서 신청서에 작성한 협정, 그리고 HS 코드 6단위의 품목에 대해서 한정하여 인증수자로서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대기업이나 상사와 같은 그런 무역 전문 기업의 경우에 있어서는 업체별 인증수자를 선호를 하고요. 중소기업같이 제한된 국가, 제한된 품목으로 수출을 하는 기업에 있어서는 인증수자 발급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품목별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최초에는 품목별로 진행을 하다가 우리가 수출하고자 하는 품목이 전 세계로 확산이 되고 수출 국가나 품목이 다양해지면서 품목별에서 업체별로 신청을 갱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은 원산지 인증수자를 획득한 후에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TA에서 원산지 인증수자와 관련해서 가장 직접적인 효과를 갖고 있는 것은 바로 한EU와 한영국 FTA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원래 영국은 EU의 회원국으로서 한EU FTA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에 영국이 브렉시트를 하면서 영국이 EU를 탈퇴를 했죠. 탈퇴하는 바로 다음 날 우리나라는 한영국 FTA를 발효시킴으로 인해서 중단 없는 FTA 협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내용은 인증을 받기 전에는 인보이스 건별 6,000유로 이하의 수출품에 대해서는 인증수자 없이도 자율 발급이 가능합니다. 반면 인증수자를 취득하게 되면 인보이스 건당 6,000유로 초과되는 물품에 대해서 자유롭게 수출자가 자율 발급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6,000유로 초과되는 물품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수출 기업들은 인증수자를 취득하는 것이 매우 유리하다, 그리고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선택사항으로서는 우리나라와 교역이 크고 또 지리적으로도 가까운 국가와의 FTA입니다. 이런 FTA 협정에서는 원칙적으로 기간 발급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요. 인증수자가 있기 전에는 우리가 기간 발급을 신청할 때 원산지 판정의 신청서와 각종 증빙 서류를 선적 건별로 발행을 하고 제출을 했어야 됐습니다. 실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번거로운 일로 볼 수밖에 없겠죠. 반면에 우리가 인증수자를 취득하게 되면 온라인으로 신청서만 제출하면 되는 것이고 관련된 원산지 판정 자료는 내부적으로 5년간 보관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RCEP의 경우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는 RCEP에서 원산지 증명서는 기간 발급제가 원칙이지만 인증수자를 발급받은 수출자라면 자율 발급으로서 가능합니다. 따라서 RCEP은 전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5개의 국가와 거대 무역 협정이기 때문에 그런 국가에 수출하는 기업이라면 반드시 인증수자를 취득해서 자율 발급으로 가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원산지 사후 검증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산지 사후 검증 제도란 협정 또는 국내법에서 정한 원산지 요건 등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만일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 세관으로부터 제재 조치를 받게 되는 일련의 행정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원산지 사후 검증은 수출국 세관 또는 수입국 세관에서 실시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수출상 입장에서는 원산지 판정 그리고 원산지 증명서의 발급뿐만 아니라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세관의 원산지 사후 검증을 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원산지 사후 검증에는 크게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후 검증 원칙입니다. 시기적으로 사후 검증이라는 뜻은 수입자가 물품을 수입 신고하고 세관에 협정세율 적용을 신청해서 관세 혜택을 받은 이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수입 신고 수리 후 이후에 세관에서는 원산지 검증을 실시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서면 검증 원칙입니다. 검증의 방법에는 서면 검증과 현지 방문을 통한 현장 검증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관에서는 검증의 효율화를 위해서 서면 검증을 우선으로 실시하되 서류가 미비하고 원산지 검증을 하는데 미흡하다고 판단됐을 경우에는 필요시 수출국 또는 생산국에 방문해서 현지 검증을 실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렇다면 세관에서는 누구에게 검증을 요청하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수입자를 가장 먼저 검증을 하게 되고 수입자가 제출한 서류에 불확실하거나 미비할 경우에서는 수출자, 그리고 완제품 생산자, 원부자재 공급자 이 순으로 검증 대상을 단계적으로 넓혀가는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원산지 증명을 발급했다라고 해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후 세관에서는 이와 같은 원산지 사후 검증 제도를 통해서 제재를 할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기존에 관세 혜택 부여해 준 것을 다시 반환하도록 할 수가 있고 또 과태료나 벌금, 최악의 경우 징역형까지도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수출상이나 수입상들 입장에서는 원산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검증은 직접 검증 방식과 간접 검증 그리고 이 두 가지를 혼합한 혼합형 방식이 있습니다. 직접 검증 방식은 수입국 관세 당국이 검증의 주체가 되어 최악 상대국의 수출자, 생산자, 원부자재 공급자 등을 직접 검증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간접 검증 방식입니다. 간접 검증 방식은 수입국 관세 당국이 수출국 관세 당국에 검증을 의뢰하여 검증을 요청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수입국 관세 당국으로부터 검증을 요청받은 수출국의 관세 당국은 해당 수출자에 대해서 검증을 실시하고 그 실시한 결과에 대해서 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입국 관세 당국에 제공하게 되는 형태를 띠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이 두 가지를 혼합한 혼합형 방식입니다. 각각의 그 장점만을 취합했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원칙적으로는 최악 상대국에게 검증을 의뢰하는 간접 검증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 수입국 세관이 검증을 수행하는 직접 검증 방식을 혼합한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여기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한 아세안 및 한 베트남 FTA가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